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고 행동을 하면은 그런 사람을 흔히 막가파라든지 양아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선을 너무 자주 많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잘못하면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잘못하면은 그것은 큰 기사가 되는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디어지고 상당히 허용 한도를 넓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틀 전에 말하자면은 자신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순간이죠. 최고의 순간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된 직후에 수락연설에서, 수락연설이라는 것은 항상 좀 겸손하게 나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대장동 게이트, 즉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양아치란 말이 저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생계형 좌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재명 류를 가리켜서. 생계형 좌파 너무 점잖지 않느냐? 이것은 양아치 좌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양아치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통한, 도덕률이 안 통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선, 지난 10일이죠. 경선 마지막 날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대 28로, 62대 28입니다. 62대 28로 이재명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하는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62대 28, 지금까지의 경선, 지역 경선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압승이었어요. 이낙연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이 선거인단은 일반 당원과 당적을 갖지 않는 국민이 자원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과 좀 가까운 거죠. 똘똘 뭉친 그 권리당원 등과는 달리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 분석에 착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민심을 잘못 해석을 하면 3월 9일 선거에서 진다. 이 민심은 뭐냐? 제3차 국민선거인단의 충격적인 선택의 그 방향성은 뭐냐? 그것은 생계형 좌파, 양아치 좌파와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경고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며칠 전에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생계형 좌파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지사는 소년 노동자로 시작하여 금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성남시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생계형 좌파라는 게 있다. 이들에게는 본래 좌파가 지닌 원대한 이념이 없다. 너무 원대해서 우파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이념 말이다. 생계형 좌파는 눈앞의 이익이 있으면 놓치지 않는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웬만큼 먹고 살게 된 다음에도 관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얻기를 추구한다. 이 지사와 그 주변 세력에서 언뜻 느껴지는 낯선 행태는 밑바닥으로부터 오징어 게임식의 생존 투쟁을 통해 단계를 밟고 올라온 사람들의 치열함과 무관치 않다. 그 치열함이 윤리적으로 가다듬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성품으로 성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웹툰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무자비하고 탐욕적인 캐릭터가 된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어서 이 지사 주변에는 경기 동부연합의 떨거지들, 건설업체의 삐끼들의 조폭까지 만들고 있다면서 이익이 될 만한 것의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고, 한번 냄새를 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 하고, 취한 이익을 어떻게 숨겨놓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때는 경선 확정 전입니다.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생계형 좌파의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 저 정당도 수명이 다했다는 느낌이다. 바로 그 우려한 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제3차 국민선거인단이 이런 이재명에게 참패를 안겨준 것은 양아치 좌파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거짓말한 것이야말로 이들이 양아치 좌파, 즉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자들이라는 분석을 정당화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무고 전문가, 무고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 민주당의 수명은 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인간성의 바닥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조직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당을 조직된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의 자체 궤도 수정 능력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재명의 물귀신 작전인데, 이재명의 물귀신 작전에 걸려가지고 민주당이 같이 침몰해서 수명을 다할 것이냐. 발버둥을 치면서 좌파는 괜찮지만은 양아치 좌파와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다 하고 나올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은 우리 국민을 미개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준도 세계 1등입니다. 이런 국민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고 사기를 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3월 9일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들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심판합니다. 이재명이 다수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얼굴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고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평균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